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서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려는 중국 해군의 시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지난해 서해에서 약 20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고, 초계기와 경비함 등도 서해 해상 경계인 동경 123, 124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함정의 출현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수역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 회에 달합니다. 이렇듯 중국 해군의 한반도 동진에 맞서 한국 해군도 함정을 출동시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경계 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맞설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불법 어선 및 함정들과 항공모함까지 바로 박살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한국형 항모킬러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중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군작전사령부는 대한민국 동서 남해안 바다에서 30여 년간 해군 장병과 함께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한 해군 함정 8척이 전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역한 함정은 해군 1000톤급 초기함 3척과 130톤급 참수리 고속정 5척이었는데요. 이 함정들은 특히 중국과 북한이 불법 침범하는 서해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함정들입니다. 그중 구형 참수리 고속정은 해군 전투함정 가운데 가장 작은 함정들로 바다의 돌격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의 고속정은 작지만 빠른 전투함정으로 연안방어 전력의 핵심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속정은 NLL 최전방과 격오지 도서 등에서 해역함대 연안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로 보호작전과 환자 이송, 해상조난 구조 등 대민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1978년부터 작전 배치된 참수리는 40에서 50여 척이 여전히 해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간첩선들이 대형화되고 각종 무장과 고성능 엔진을 장착해 화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은 기민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고속정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1972년 국산 고속정 시대가 열렸고 이후 고속정 전력을 급성장시켰습니다. 오늘날 해군의 주력 고속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참수리는 지난 1976년부터 1993년까지 100여 척이 건조됐습니다. 참고로 참수리 고속정은 최초에는 기러기로 불렸으나 해군에서 용맹성을 과시하고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특성을 고려하여 참수리로 개명하였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등장으로 간첩선의 침투는 거의 사라졌으며 지난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는 격전 끝에 북한군 경비정을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에서는 북한군과 교전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참수리 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는데요. 이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적 함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난 2017년 11월 해군의 210톤급 신형 고속정 참수리가 취역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신형 참수리로 전력화 중에 있는데요. 기존 참수리와 마찬가지로 해군의 지역 함대인 제1, 2함대에 배치돼 서해에서 중국군과 북한군 함정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해군의 윤영하급 고속함과 같은 워터제트 추진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어망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해역에서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0mm 유도로켓과 76mm 함포 및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해 40mm와 20mm 함포만을 장착한 기존 참수리에 비해 화력이 월등히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적 대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해군 함정 역사상 처음으로 장착되는 무기 체계인 130mm 유도로켓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공기부양정, 경비정, 상륙정을 20km 밖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사 후 망각형 유도 체계를 적용하여 한 번에 다수의 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무기 체계 덕분에 기존 참수리 대비 10명이 적은 20명의 승조원이 운용합니다. 해군 8전단에서 강도 높은 전력화 훈련을 받은 이들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최전방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만행들을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서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들을 완벽하게 차단시킬 비대칭 전략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서해내 중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하고 억제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해군을 제압할 핵심은 위성과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의 결합이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중국 해군과 해상경비대 함정이 대형화되는 등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지구 공률로 인해 먼 거리의 탐지가 제한됩니다. 게다가 날씨 등의 변화로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중국 함정에 접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감시 정찰 위성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 체계를 타격 전력과 연동하면 이 같은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광학 장비 또는 구름 및 표적 탐지가 가능한 합성계구 레이더나 전파 등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한 다수의 저궤도 감시 정찰 위성을 종류별로 한반도 상공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띄웁니다. 유사시 서해에서 해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시 정찰 위성은 서해상을 향해 하는 적성국 대형 함정을 포착하고 추적하는데요.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는 통신 위성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이나 해상의 함정에 전달됩니다. 위성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지상 또는 해상에서 ASBM을 발사하고 해당 표적을 정밀 타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미 항모전단의 연안 접근을 막기 위해 DF-21D 등으로 구성한 반접근 거부 전략 A2D2와 유사합니다. 단 수백 킬로미터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한반도 주변 해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거리가 짧은 만큼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500km만 날아가도 서해에서 중국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ASBM이라고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에 활용될 발사체는 현재 생산 중인 세계 최고 성능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도 장비를 장착하는 것인데요. 1980년대부터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ADD는 고체 추진 로켓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2 계열 중 현무2B는 사거리가 500km로 오랜 기간 동안 운용해 기술적인 신뢰도가 높고 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리는 풀업 기동 능력도 있습니다. 해상 표적을 정밀 포착할 탐색기만 갖추면 비행 종말 단계에서 활공하며 표적을 찾아낸 뒤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는 밀리미터파 K밴드 복합 모드 탐색기 기술이 주목되는데요. 공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4년부터 ASBM 탐색기 개발을 시작해 2023년에는 실제 사용 가능한 ASBM 탐색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탐색기가 장착된 대함 탄도미사일은 고도 30km 상공에서 복합모드 탐색기, 능동 모드로 표적을 찾는데요. 종말 단계에서는 수동, 능동 모드를 함께 가동해 해상 표적을 정확히 포착해 명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초소형 인공위성은 기존에 운용하던 광학, 레이더 위성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현대 군함은 레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를 탑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산되는 전파도 많습니다. 이를 탐지하면 군함의 위치와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광학 및 레이더 위성과 함께 패키지로 운용하면 탐지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을 겸비한 다수의 감시 정찰 및 통신 위성을 한반도 주변에 여러 대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대함 탄도미사일을 갖춘다면 중국의 함정은 물론 항공모함까지 모두 제압할 한국형 항모킬러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해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중국의 함정은 전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군사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만큼 우주기술을 통한 비대칭 전력 구축과 기존 전력과의 시너지 등을 담당하며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 바로 이러한 소식도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우주력 발전을 이끌 전담 조직 군사우주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군사우주과는 6해0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 수립과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군사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2030년에는 우주작전 사령부까지 창설한다는 방침인데요. 군사적으로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 영역 우위 확보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고 관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이와 같은 비대칭 전력과 함께 군사 우주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